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보고 있고요. 오늘은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그래도 코스피도 2,700선 돌파하고 나쁘지 않았던 한 주인 것 같은데요. 증시 요약해 주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미국 장보다 우리 시장이 좀 더 강할 걸 보이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엔비디아 주식이 가격 쇼크가 좀 잠깐 고점 대비 저점 한 11% 나서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조정 받는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은 저 PBR주가 아직 히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보면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목요일 날 2,647이었는데 지금 어제로 2,700도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2,700이 이제 안착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엔비디아 주식이 이제 974달러, 즉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작년에 1,000달러가 목표가로 계속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12월 달에 108달러에서 시작했으니까 10배가 온 거죠, 거의. 그러니까 10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저점대 한 10배가 가면 그다음부터는 조정이 들어가거든요. 조정 들어간 일반적으로 한 30%는 조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600달러대까지 재차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뭐 고점이 아니면 더 간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실제로 시세로는 그렇게 시간이 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2035년 정도까지는 뭐 기본 5,000달러, 기본 10,000달러 이렇게 예상을 해놓은 거 있지만 그래도 조정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조정이 유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AI 반도체 관련 국내 종목들은 전부 다 조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금융주, 은행주가 아주 좋고요. 은행주가 외국인 비중이 주로 KB증권 65%인데 거기서 더 사버립니다. 거기다가 연기금이나 이제 기관도 가세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추세적으로 올해 좋은 것들이 뭐 기아, 뭐 현대차 이렇게 자동차하고 그다음 바이오 제약 쪽이 좋은 이제 우량한 바이오 제약의 코스닥도 잘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주가 이렇게 가세를 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저 PBR 관련된 주식들이 연기금도 좀 매집을 하고 있어서 이런 쪽이 추세적으로 좀 좋을 걸로 계속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관이 그동안은 가세를 못했는데 외국인만 작년에 좀 사고 그랬는데 기관이 이제 기관주 특히 연기금이 시장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좀 거래소보다는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887포인트지만 900포인트 내외에서 계속 좀 등락을 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제약 바이오 쪽도 HLB가 작년 12월부터 시작 급등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상 고점을 돌파하고 그래서 워낙 미국의 처방 목록에 예상 목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HLB가 미국 시장에도 이제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알테오젠도 초강세고 제약 바이오 좀 차별적으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강세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라 가격 메리트는 아주 좋은데 현재 기준 그럼 올해는 전체로 제약 바이오가 제가 올해 전망할 때 좀 섹터로 가장 유망한 섹터로 봤는데요. 그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약세로 전환하는데 특히 코스닥에 AI 반도체가 약세로 돌아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갔던 제주 반도체 이미 추세 하락이 들어갔고요. 중기적으로도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강원 칩스부터 고용 대다수 AI 관련된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1년 반 만에 거의 10배씩 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조정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4월부터 시작하면 1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바이오 아이더 제약 반도체 쪽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실적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선행적으로 주가가 오르는데 그만큼 받쳐줄 수 없는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1분 끝나기 전까지는 조정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3월 달이 변곡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1년 동안 1, 2년 동안 작년에 중소형주가 좋았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3월 달에 이 중소형주가 조정을 받으면 중소형주 완전히 꺾여버리거든요. 꺾여버리고 7, 8월까지 여름까지 중소형주가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저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시장에서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 위에서 고점에서 만약에 들어가서 조금 손실이 있으면 빨리 손절선을 정해서 손절을 하고 지금은 대형주 쪽에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에 대한 부분들 함께 좀 요약을 드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서 봤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외국인 수급 동향도 같이 볼게요. 이번에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동시만기였는데 동시만기 동안 이제 동시만기 지나면 주로 이제 괜찮은데 장이. 근데 어저께 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6,725억도 사고 선물도 4,756 샀으니까 한 1조 정도 사버렸습니다. 근데 올해 외국인들 꾸준히 사고 있으니까 뭐 크게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있는 상태에서 어저께 같으면 만기인데도 기관도 좀 샀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특히 연기금 쪽이 계속 어제 2,734억 정도 샀으니까 연기금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은 외국인 수급 꾸준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연기금까지는 좀 좋아지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수급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고 수급도 괜찮은 모습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네, 차트로 보면 일봉 차트로 보면 코스피가 1,718포인트로 어제 끝났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제가 위에 어제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이 동그라미가 2,700을 그냥 강하게 안착하는데 중간에 스토캐스틱 전환지표로 보면 가일권 네모 가일권 이거 가일권이라는 것은 주식이 많이 올라오는 것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추세가 강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일권에서는 시세가 잘 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강화된 상태. 어제는 거래량도 좀 더 실렸으니까 좀 힘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 차트도 이렇게 보면 주봉 차트가 계속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700을 계속 돌파 시도를 했는데 어저께 확실하게 이제 주봉으로 양봉이 장대 양봉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크게 안 빠지면 이렇게 장대 양봉 뜨면 이제 2,780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고 스토캐스도 가열권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번 가열권은 지난 1월에 급락한 이후에 주봉상으로 두 번째 가열권이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 추세는 강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제가 올해 전체 시장의 코스피 지수를 한 3,180을 목표로 잡아놨는데 상단 밴드를 그러면 하단 밴드는 사실 추세가 고점에 갈 때는 하단 밴드 별로 필요 없고요. 상단 밴드가 중요한데 상단 고점이 그래서 월봉 차트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번 달은 좀 행보하든지 좀 시세가 안 날 거로 봤는데 3월 하순부터 만기 끝나고 다음 주부터 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좀 반등을 할 거로 봐있는데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하고 종가랑 4월 말에 종가가 2,594포인트. 지금 제가 보는 박스 큰 상단인데 위에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그 정도를 몸통으로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한 8개월 정도는 기본적 8개월 아니면 한 1년 정도의 강세장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캐스틱 상도 보면 월봉이 급락하고 나서 그 전에 2022년도 9월 말에 급락까지 급락하고 그 2,150포인트인데 그거를 지지하고 상태에서 지지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지지하고 그러면 두 번째 가열권 들어가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도 3파 상승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월봉으로 보면 2022년도 8월 달에 3,316포인트인데 이것을 돌파를 하든지 돌파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 시장 중국 빼고는 사상 최고점 갔듯이 신기록 신경신하는데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 가려면 결국 코스피니까 이거는 대형주가 추가 상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추가 상승할 거면 지금 2차 전지 쪽은 잘 안 가고 있지만 저 PBR주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까지 시세가 들어가고 시세가 나고 수급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는 좋은 구조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분위기도 이제 주도주를 넘어서 소외 종목들까지 온기가 같이 번져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점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 심화적으로 볼게요.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나 봐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잘 들어오고요. 이제 중국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 1월 2일부터 어제까지 투자 주체별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 12조 1천억을 샀습니다. 12조 원 정도 샀으니까 이게 사상 최고로 많이 산 거거든요.
지금까지 연도를 보면 근데 작년에 보니까 제가 작년에 11조 3천억 정도 코스피에 샀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올해 정도 기본 5조에서 8조는 올해 살 거라고 이렇게 예전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18조, 20조 정도 전체 작년부터 사게 되면 추세가 이 사상 고점 돌파하는 수급이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보다 더 빠르게 저 PBR 관련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어서 수급이 단기간에 강하게 11조나, 12조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형 우량주 저평가된 주식들 이런 것을 외국인들이 지금 싹쓸이 한 거거든요. 네. 거의 작년부터 시작하면 거의 뭐 23조를 샀으니까 이렇게 사면 이제 삼성전자만 지분이 아직도 고점을 못 샀으니까 삼성전자만 좀 추가로 더 사준다면 시세는 잘 날 걸 보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올해 12조 산 것 중에 삼성전자를 한 3조가 2조 9천억 정도 되고 하이닉스 1조 2천 정도 되면 한 4조 정도 3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습니다. 지금은 좀 길게 본다면 외국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면 특히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경기가 회복이 추세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경기 회복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지만 강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HBM 관련된 수요가 앞으로도 AI 반도체 관련된 서버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은 HBM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도 구조적으로 이제 AI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계속 뭐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관들도 올해 코스피를 5조는 팔았습니다. 또 코스닥도 팔았고 근데 연기금에서 사고 있으니까 중장기 투자자가 사니까 시장이 좀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차트로 보더라도 오른쪽 윗부분이 이제 자금이 후성강 자금인데요. 위로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경기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부양책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렇죠. 올해 이제 3월 달에 또 정책적으로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건데 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구조조정 위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이제 1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자금이 밀물듯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위안화가 이제 강세로 뭐 돌아섰는데 아니면 지금 CPI 중국의 CPI가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작년 8월 이후에 마이너스였다가 그래서 좀 더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리 들어갔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2월 정시하고 2월 달에 정시 부양책 부동산 부양 뭐 이제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래서 외국인들 좀 기대가 워낙 많이 빠졌고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뭐 워낙 지수도 많이 10년 이상 동안 박스권 하단이었으니까요. 외국인들이 그럼 어떤 섹터를 사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최근 1개월 외국인 순매수 업종입니다. 중국에서는 음식료가 가장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은행. 이렇게 은행은 이제 배당도 크고요. 이제 저 PBR 쪽이죠. 그래서 음식료 은행과 전기 설비, 자동차 가전들은 가전도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가전이 좀 들어가면 경기 가장 바닥에서 조금 나아지면 가전이 먼저 IT 쪽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는 크진 않지만 중국도 5%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성장을 그나마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자금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중국 증시도 좀 괜찮은 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 증시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갔는데 중국 증시도 더 이상 빠지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면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오히려 보탬이 된다. 그렇게 해서 경기 민감주들도 하방 경직성 유지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내와 중국 시장까지 같이 요약을 해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제는 다른 증시들, 글로벌 증시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때처럼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과 다음 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주시면 핵심 포인트 FOMC겠죠? 네, 미국 3월 이제 FOMC가 20일까지 열리는데 뭐 기준금 당연히 동결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양적 긴축 관련된 심도 있는 깊은 논의를 3월에 FOMC 하겠다 그래서 한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PPI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장 빠졌는데 그럼 물가가 우리가 그럼 기준금리 인하를 첫 인하 6월 달을 보는데 그거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 증시도 워낙 강하게 갔는데 이게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지수가 좀 횡보한다든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그런 거치면 오히려 시장은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의 비중 확대를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코스닥 관련된 거나 뭐 AI 반도체 그러면 그 일부를 최소한 이익이 많이 났더라도 절반 정도는 이익을 실현해서 이제 이렇게 저 PBR주라든지 실적 개선 주는 대형주를 지금 정도 매수해 놓으면 한 여름 정도까지 아주 강한 시세가 나지 않을까 보여서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내용들 같이 다음 주에 확인을 해보시면서요. 이와 더불어서 코스피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넘어가서 다음 주에 유망 종목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주실까요? 네,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 사실 지난해 11월이죠.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미 목표가도 도달을 훨씬 초과해서 했고 요즘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한국전력이 뭐 나라가 망해도 한국전력 망하지 않거든요. 네네. 망해도 이제 한국전력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 사야 될 추세적으로 중장기 사야 될 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한 두세 배 간다고 사라 그랬고요. 나머지는 2020년 한 달 정도 잠깐 단기로 했거든요. 지금 이번에 작년 11월에서 18,000에 매수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목표가 네. 28,000 드렸는데 지금 25,000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수정도 하고 장기로 이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21년도 이후 대규모 적자가 발생됐어요. 이제 발생되고 그런데 이제 올해 흑자 전환 이미 됐고요. 흑자 분기별로 됐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5조 정도 예상을 저도 했는데 이거보다 이제 컨센서스는 한 9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3분기에 다시 요금을 전기요금을 조금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인상한다면 거의 뭐 10조 이상 되는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제 유가가 안정되고 이렇게 석유와 이제 화석연료까지 가격이 하향 안정이 되면 한 10조 정도 때는 쉽게 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14년도, 15년도 13조씩 막 이렇게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다시 그런 이제 기술을 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익이 본격 개선되면 당연히 주가는 뭐 6만 원대에서 지금도 25,000원이니까요. 싸다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 제가 작년 11월 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대형주니까 한국전력 그냥 싸다고는 사면 안 되고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2021년도 고점일 때 잠깐 20년도 말에 거래가 실리고 나서 계속 3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하락하면 그럼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월봉이 이제 가격은 바닥 고점 대비 한 70% 빠졌거든요. 6만 원대에서 15,000원대 왔으니까 70% 빠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주봉 차트를 그 11월 작년에 해드리면서 3주간 급등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항상 패턴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봉상으로 눌림목을 주면 되는데 그럼 눌림목 주는데 반드시 바닥에서 탈피하려면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즉 누군가 매집을 하든지 누군가 들어가야 그 주식이 바닥에서 소화를 하고 물량 소화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봉 차트를 봐드리면서 작년도 11월부터 거래가 폭증하면서 주가는 조금 올라갔는데 거래가 폭증하면서 이 매물을 많이 소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또 급등시키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밑에서 2만 원 정도까지 매집이 1급 투자자 많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된 상태에서 일봉 차트 보니까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수급을 이렇게 봤더니 3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1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특히 기간에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하면 저 PBR 관련된 수혜도 있는 거죠. 거기다 경기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급도 이슈 모멘텀이 발생됐기 때문에 낙폭 가대해지다 실적도 개선되지 그다음에 모멘텀도 있죠. 그러면 시세가 강하게 나거든. 급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한 상태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이 월봉 차트를 보여드린 건 좀 1년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지난달에 급등하면서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면 제가 밑에서 계속 네모칸 3개가 있어 월봉으로 하락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일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눌림목만 주면 장기적으로 시세가 과거의 고점인 63,000대는 못 가더라도 목표가를 그래서 47,000원 일단 장기적으로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함께 추천해 주셨습니다. 수급 상황
상황도 좋고요. 이제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미 한 차례 목표가 달성했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 47,000원까지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코멘트도 알려주세요. 네, 최고점 대비해서 70% 하락한 대형주가 있으면 그런 것은 낙폭 가해주고 그다음에 그러기에다 실적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생기면 기본 수익률 50%입니다. 그 저점 대비 50% 나오고요. 또한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뀌면 3배가 실적으로 나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멘트 한국전력에서도 힌트를 얻어보실 수 있었던 투자 전략인데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전략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